자,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찌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운영하는 세주코리아 엣지들은 모두 제가 직접 설계를 하고 또 테스트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찌를 설계할 때는 기준이 나름 이렇게 필드를 다니면서 경험을 통해서 꼭 필요한 찌만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찌를 제작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만들기 시작한 찌가 현재 세주코리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구멍찌와 기울찌는 7가지가 됩니다. 여기서 찌의 이름은 같지만 색상과 크기 이렇게 또 다시 구분을 하면 12가지가 되고요. 또 부력의 호수는 총 112가지 정도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꼭 필요한 찌만 만들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만든 찌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데요. 그럼 제가 이 찌들을 도대체 왜 꼭 필요한 찌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찌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찌를 선택하실 때는 필수적인 부분과 선택적인 부분을 하게 되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찌의 선택의 첫 번째는 공략의 비거리입니다. 먼저 찌는 기본적으로 예민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예민한 찌라는 것은 내가 공략하고자 하는 거리에 던져질 수 있는 최대한의 가장 작고 슬립한 찌가 예민한 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다지 멀지도 않은 곳을 공략을 하면서 굳이 부피나 자중이 많이 나가는 찌를 쓰는 건 대상어종에게 불필요한 이물감만 주게 되는 거고요. 또 먼 거리를 공략해야 되는데 예민함을 생각을 해서 부피나 자중이 작게 나가는 찌를 쓰게 된다면 이미 그 찌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원만한 여밭지형의 포인트의 경우에도 이렇게 멀리 캐스팅을 했을 때 30m, 40m 정도를 이렇게 멀리 캐스팅을 했을 때도 수심이 5에서 7m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낮은 지형의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감성돔 낚시를 다니면서도 열에 두세 번은 꼭 이렇게 먼 거리를 공략을 하거나 또 멀리까지 흘려서 낚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럴 때 자중이 많이 나가고 신성을 위해서 부피가 큰 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만들게 된 찌가 세주코리아의 리베로 2 라지고요. 리베로도 스몰 사이즈와 또 라지 사이즈가 있는데요. 이렇게 라지 사이즈 같은 경우는 먼 거리를 공략하기 위해서 제작한 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보다 가까운 거리는 세주코리아의 BTX3라든지 말씀드린 리베로 2의 S 또 퓨리 같은 찌로 공략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찌를 제작을 할 때 거리에 따라서 찌의 자중과 신성을 고려한 또 모양과 크기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리베로 라지의 경우에 저부력의 경우는 3제로부터 나오는데요. 이렇게 큰 찌를 3제로부터 만든 이유는 제가 대마도나 제주도 또 이렇게 남해권의 원도권에서 긴 꼬리 뱅이돔을 낚을 때 본류권을 노리게 되면 또 큰 녀석과 마리수를 낚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내린 자리에서 본류가 멀리서 이렇게 형성될 때는 이렇게 자중이 뛰어난 찌가 정말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시중에서 판매되는 찌 중에서 저부력이 이렇게 큰 찌는 세주코리아 리베로 2 라지 사이즈 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경험상 이런 찌들이 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찌의 선택 시 고려할 부분은 찌의 모양과 색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찌의 예민함은 내가 공략하고자 하는 거리에 보낼 수 있는 가장 자중도 또 크기도 작고 슬림한 찌가 예민한 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슬림한 찌가 왜 예민한지에 대해서 먼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베로도 라지 사이즈와 S 사이즈로 구분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 작은 사이즈의 리베로 1호찌와 라지 사이즈 리베로 0.5호찌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상어종이 입질을 한다면 어떤 찌의 이물감은 더 느낄까요?
찌의 부력으로 보면 당연히 낮은 호수가 찌의 이물감이 적게 느껴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찌의 부피에서 발생하는 표면장력의 부하가 대상 어종이 입질을 할 때 좀 더 이물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을 보내되 최대한 작고 슬립한 모양의 찌를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은 찌만이 답은 아니겠죠. 복잡한 조류나 바람이 강할 때, 또 혹은 다소 먼 거리를 공략할 때 찌가 주는 안정감도 있어야 됩니다. 또 먼 거리에서도 시인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수면 위, 즉 이 워터라인, 찌가 보이는 이 워터라인 상부가 어느 정도는 노출이 되어야 낚시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감성돔 시즌 같은 경우는 가을에서부터 겨울, 봄 시즌까지 이어지는데요. 겨울같이 좋지 않은 기상에서는 기상 여건이 많이 좋지도 않고 바다의 여건이 다양하게 이렇게 변화되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감성돔 낚시에 있어서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인 찌가 BTX 3를 탄생하게 만든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BTX 3는 이렇게 먼 거리도 공략이 가능하고요. 이 와류라든지 복잡한 조류 속에서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형태의 찌를 만들게 됐습니다. 또 찌 색상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적색명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형광그린찌도 생산을 하게 됐는데요. 이 형광그린색 찌는 구름이 잔뜩 낀 날이나 혹은 물색이 어두운 곳에서는 정말 신기하리만큼 확실한 신성을 보여주는 찌인데요. 저 또한 낚시하면서 형광그린색 찌를 상당히 자주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본적인 호수 정도라도 형광그린색 찌를 몇 개만 가지고 계신다면 악조건 속에서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적색지는 잘 보이지 않지만 형광그린색지는 마치 전자찌에 불을 켜놓은 것처럼 유난히 이렇게 시인성이 좋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색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찌의 모양과 자중은 이 비거리와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세주코리아에서 출시하고 있는 구멍찌들은 이렇게 멀리 공략하는 구멍찌는 파이가 다소 이렇게 넓게 되어 있고요. 또 근접하게 이렇게 공략하는 곳은 파이가 다소 이렇게 작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 곳은 대략 4파이에서부터 3파이까지도 이루어져 있고요. 가까운 곳은 2.5파이나 2파이로 이렇게 형성을 해뒀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게 먼 곳을 공략할 때는 원줄이, 길게 늘어진 원줄이 또 이렇게 떠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표면에 받는 또 표면 장력의 힘이 또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경을 크게 해서 줄 빠짐도 좋고 찌가 이렇게 딸려 들어오는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파이도 거리에 따라서 조절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찌 선택에서 세 번째는 부력의 선택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선택이기도 하죠. 오늘은 감성돔 찌에 필요한 찌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고부력 반유동 채비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찌의 부력은 세 가지로 결정을 짓는데요. 첫 번째는 수심입니다. 또 두 번째는 조류의 색이고요. 세 번째는 바람과 같은 이 외부적인 영향에서 찌 부력의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순서대로 선택의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수심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낚시하는 자리가 5m라면 0.5호찌를 쓰시면 되고요. 8m라면 0.85찌, 그리고 10m라면 1호찌, 그 이상은 거기에 맞는 부력찌. 그러니까 수심과 동일한 호수의 숫자의 찌를 선택하시면 가장 무난하고 보편적인 호수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류의 세기가 세거나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은 예를 들어 8m면 0.85를 쓰게 되는데 조류가 다소 세다 싶을 때는 한 단계 높여진 1호찌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보다 강해질 때는 또 이렇게 한 단계씩 호수별로 높여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수심은 8m지만 그래서 085찌를 쓰고 있지만 조류가 전혀 없거나 미약한 조류라면 미채비의 예민함을 주기 위해서라도 한 단계 낮춘 0.55찌 정도로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부력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수심과 조류 그리고 외부적인 영향으로 이렇게 찌의 부력을 선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따지고 보면 찌의 선택이 아니고 물속에 맞는 수중찌를 견뎌주는 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미난 얘기로 낚시를 오래 하신 분과 낚시를 경력이 짧으신 분들의 찌의 선택을 보면 낚시의 경력이 짧으신 분들은 통상적으로 찌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찌에 맞는 수중찌를 순서대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는 것 같고요. 낚시를 오래 한 분일수록 이 바다 상황을 보고 수중찌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수중찌가 견뎌낼 수 있는 어신치를 찾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제가 생각하는 제 경험상 필드 조건에 맞는 찌를 생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찌가 만들어졌고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상황에 대비한 찌들이 출시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찌 얘기를 하니까 한 가지를 더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만 소신 있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는 유달리 일산 낚시용품의 의존도가 다소 높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일부는 일산용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한 심정으로 예를 들어서 릴 같은 몇몇 제품들은 국내산이 일산 제품의 퀄리티를 아직은 따라잡기 역부족인 면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국내의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고 이 특허와 같은 몇 가지 걸림돌이 있다 보니까 기술력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찌 같은 경우도 같은 경우인데요. 일산찌, 그러니까 인기 있는 찌레겐찌나 키자쿠라 같은 이런 일산찌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또 그 밖에 또 일본에서 출시하는 고가들의 찌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찌를 만드는 기술력은 거의 동급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찌 기술력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찌가 이 저부력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부력의 섬세함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10년을 넘게 이렇게 찌를 설계하고 테스트를 하면서 실패를 상당히 많이 거듭하면서 배운 노하우가 생겨서 이제는 이러한 기술이 들어간 찌들은 세조코리아에서도 SSPC라고 해서 이렇게 마킹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일산찌 못지않게 좀 자신 있게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예전에는 부력을 측정하는 경우가 사람이 직접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면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데이터를 두고 이 기계가 이렇게 부력을 측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기계가 하는 이 정밀함의 신뢰도는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찌리겐사의 마스터피스라는 찌가 있는데요. 저도 이 찌를 상당히 극찬하는 찌 중에 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찌리겐에서도 최신 기술이 다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예를 들어서 기존의 6개 부력 30, 20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6개 부력을 9개 부력으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만든 그런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도 찌리겐사의 대단한 성과이기도 하고 예전 같았으면 이런 기술을 모르고 있을 그런 당시에는 저 또한 낚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만의 기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찌리겐사의 앞서 나가는 기술적 우위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저희 세조코리아에서도 예를 들어 세분화 시킨다면 9개가 아니라
10개 이상의 부력도 세분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추고 있다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브랜드의 영향력과 규모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더욱 발전해야 되겠지만 기술적인 면에서는 분명 동등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품의 판매가를 보면 일산 제품들은 대체로 2만 원 중반대부터 훨씬 고가들도 많이 이렇게 시중에 있는데요. 찌를 만드는 한 사람으로서 찌의 공정이 워낙 까다로워서 마냥 비싸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 찌들도 똑같은 공정을 거치되 만 원 중반대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도 이 기술적인 면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국내가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고요. 낚시용품 중에서 굳이 이렇게 다양한 부력과 호수 또 모양과 색상 등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낚시용품은 찌가 유일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낚시를 대략 한 10년 정도만 이렇게 하셨던 분이라도 낚싯대를 구입하거나 릴에 쓴 돈보다 어쩌면 작지만 이렇게 구매를 하다 보면 찌에 구매에 들어간 돈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술력의 차이가 없다면 굳이 비싼 제품을 구매할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들이 위험한 발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산 제품을 사지 말라는 말도 또 저희 제품을 구매하라는 말도 아니고요. 마냥 일산 제품의 신뢰도를 갖고 이렇게 제품을 구매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꼭 세조코리아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이제 국내 제품들도 상당히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브랜드 인지도 때문이라도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국내 제조사들의 미래를 봐서라도 또 기술력을 한번 믿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